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또 추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중부지방에 지금 온도 10시 반인데요. 지금 2도예요. 영상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데요. 지금 온도가 18도나 되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지금 난로를 지금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한 2, 3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난로를 안 켜면. 밤새도록 또 화초가 꽃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로를 좀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거 식물 등 효과가 있는지 어쩌는지. 제가 여기 거실인데요. 거실에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빛이 전혀 햇빛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요거 식물등 있죠. 제일 위에 칸에는 그냥 이렇게 그늘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요렇게 키우고 그냥 있고요. 여기에 부터는 이렇게 식물등이 4개짜리예요. 이렇게 요거 33,000원인가 주고 이렇게 구매를 한 건데요. 요렇게 4개 이렇게를 해서 이렇게 2개 있고 여기 1개 있고 여기로 이렇게 하나 비추게 하고 요거는 필립스 다마예요. 요게 생장등 다마. 요게 3만 얼마 주고 샀는데요. 이게 한 4, 5년 썼어요. 근데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켜주는데요. 요런 식물등은 거의 빛이 이렇게 식물한테 보면 거의 안 비쳐요. 그런데 요거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꽃길이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꽃 보세요. 정말 잘 피고 있어요. 요건 노란색. 요것도 노란색이죠. 요게 노란색. 약간 아이보리 요런 색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건 빨간색. 요거는 핑크색. 요렇게 해서 피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요런데 집중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하는데 요게 면적이 얼마 안 넓다 보니까 많은 양은 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잘 피어요. 이게. 햇볕을 안 보고 전혀 햇볕이 안 들어오는 장소예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요 식물등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식물 가까이 비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짜라지 않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우짜라거든요. 작년 이렇게 사용 안 할 때 우짜랐는데 우짜라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켜놓으면 밤새 한 8도, 9도 이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꽃들이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사용을 여기 난방기를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클라멘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클라멘을 베란다에 있는데 거실로 드릴까요?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성공하신 분도 많으시고 또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더러더러 계세요. 지금 오늘이 4일째 갔거든요.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지가 아주 전혀 아무 이상 없죠. 물 가득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햇볕 안 들어오고 밝은 빛만 들어오는 이런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몇 년 동안 시클라멘을 키우는 걸 보면은요. 너무 더우면 안 돼요. 여기에서 작년에 20도 내려가는 날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데가 얼음이 다 얼었거든요. 이 비닐이 얼음이 다 얼고 이 땅바닥에 수돗물도 다 얼었어요. 그런데 걔가 뿌리만 안 얼 정도로 기온이면 돼요. 한 뿌리가 활착이 되면 있죠. 거의 1도, 2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뿌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활착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5도 이상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키워보니까 5도에서 18도 사이에 제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신 분들이 그 분갈이하고 후유증이 있잖아요. 저처럼 저렇게 분갈이 후유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후유증을 하는 경우에 축 처지잖아요. 일주일 정도 되면 안에 입장부터
이렇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보름 정도 되면 다 차립니다. 그러니까 처지더라도 처지면은 약간 좀 그늘에 두시면서 온도를 5도에서 한 18도 정도 있죠. 그런 위치에서 놓고 한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거실로 들이면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니면은 낮에는 그늘에 두셨다가 밖에 베란다에 두셨다가 추우실 생각이 춥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비닐봉다리를 씌워 놓으세요.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씌워 놓으시면 조금 좀 그 추위가 차단이 되잖아요. 베란다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백하고 그거 뭐죠? 동백하고 만병초요. 만병초가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한참 또 헤맸습니다. 이것도 해국이 향기가 엄청납니다. 그 거실에서 베란다로 드려야 될까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시클라멘처럼 서늘하게 키워야 됩니다. 요거도 한 5도에서 18도 정도면 가장 잘 펴요. 이게 약간 쌀쌀할 때 봄에 남부지방에 가보면 쌀쌀할 때 꽃이 펴요. 요거 만병초도 4월, 5월 아주 고산 산에 이렇게 그늘진고 양지 바른 곳에 배수 잘 되는데 요런 데서 피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그 정도 되면 아마 일찍 필 거예요. 이 동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김포 지인 댁에는 벌써 하면 만개를 했대요. 하나가 피어갖고 아주 막 밝게 만개를 했다고 하시는데 요것도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면 또 이게 꽃잎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이.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밖에서 월동도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통풍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시면 열어줘야 돼요. 열어서 찬 바람을 씌워줘야 돼요. 요런 것들 만병초나 시클라멘, 동백 요런 것들요. 철쭉도 마찬가지예요. 철쭉. 여기 또 철쭉도 있죠. 이런 것들 서늘한 기운이 돌아야지 꽃이 핍니다. 예전 보세요. 겨울이 다 돼서 이렇게 피잖아요.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만 꽃이 핍니다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에 물주기요. 아이고 화분에 있는 거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바이솔이요. 화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노지에 이렇게 화분에 있는 것들은 겨울 동안에도 눈이 오잖아요. 비가 한 달 정도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이러면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맡겨 놓으면 되죠. 요렇게 해갖고 저처럼 요렇게 비를 안 맞는 요런 장소에서는 20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물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추위가 오기 전에 영상으로 올라갈 때 있죠.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이렇게 영상의 날씨가 된다. 이럴 때 물을 주십시오. 물을 듬뿍 주셔야 됩니다. 물 안 주면은 하엽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물을 주세요. 이런 것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있는 것들도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 비에 그냥 저는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맡겨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여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씌워놨는데 이거 비닐을 씌우기 전에 그 흙 상태를 보니까요. 흙이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 놓으면 수분이 증발이 안 돼요. 그런데 한 5일인가 있다가 여기 중부는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 내려가요. 그래서 그 10도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 한 일주일이라도 요거를 걷어줄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이게 비닐을 걷어갖고 환기를 통풍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지금 통풍이 안 되게 지금 이렇게 꽉 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계속 영하권이에요. 날씨가. 내일 모레만 영상이에요. 아침 온도가. 하루만 영상이고 계속 영하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는데
한 5일 있다가 마이너스 10도를 내려가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생노숙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신경 안 쓰는 아이들, 정말로 저기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그냥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는 비 맞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올라갔지만 얼음을 하나도 안 넣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요것도 영하 6도 내려가는데 제가 요 뚜껑을 안 열어줘 가지고요 꽁꽁 얼었었는데 다 해독이 됐어요. 이렇게 잘 풀린 것도 있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얼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좀 열어놔야 돼요. 답답하게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영상 지금 2도잖아요. 낮엔 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2도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입장이 다 좀 추워서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시 정도 돼서 지금 문을 열어 놓으려고 해요. 아직은 열어 놓으면 조금 좀 빨라 갖고요. 통풍이 안 되면 이게 좀 보세요. 추운 애들이 이렇게 돼요. 요거는 밖으로 제가 지금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추운 지방에 추운 그런 기운에서 해야 되는데, 분갈이도 했지만 너무 따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차가운 요런 공기를 이렇게 또 해야지만 잘 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산자가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은 아주 이게 찬 기운을 쐬야 됩니다. 그리고요, 분갈이를 하실 때 그 기존 있는 요런 것도 이제 다 털고 했죠. 제가 분갈이를 할 때 기존 흙을 다 털고 하는데, 왜 그 기존 흙을 다 털고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식물을 키우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지 해서 여쭤보셔요. 그런데 식물이 그 화분을 사잖아요. 화분을 사게 되면 잠깐만요. 아이고. 천천히 갈게요. 식물을 사게 되면 보세요. 흙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때요? 밭흙이죠. 요것도 밭흙이죠. 다 밭흙이에요. 그런데 밭흙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보면 가벼운 흙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볍죠. 이런 거는 뭐예요? 용토나 상토. 그런데 밭에서 이게 나올 그 하원에서 농장에서 나올 때는요, 용토는 가격이 상토보다 2배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비싸요. 이렇게 들어보면 가벼운 거는 거의 다 용토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가벼워요. 왜냐면 용토가 가볍잖아요. 상토가 가볍잖아요. 상토를 뭐 한 포대에 뭐 4, 5천 원 이렇게 사면 용토는 9천 원, 10,000원 이렇게 더블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뭐 저렴하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배 차이니까 많은 양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많은 차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택배가 5천 원이다 이렇게 치면은 10개면은 5만 원이잖아요. 50개면 25만 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택배 비용도 그게 한 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시피 이분들도 많은 걸 하다 보면은 가격이 가령 10,000원이라도 할지라도 10,000원, 20,000원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토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토를 쓰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볍고 갈 때도 이렇게 사 보면은요, 요런 포트에 들은 건 이렇게 묵직한 게 있어요. 이런 건 다 밭흙이에요. 이런 흙들은 안 털고 심어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가벼운 게 있어요. 가벼운 거. 그 가벼운 거는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됩니다. 왜 털어야 되냐? 상토는 코코넛 껍질 있죠. 그걸 분쇄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코코피드라고 그거를 부르거든요. 이 코코피드가 60에서 70%로 함유량이 많은 거, 그게 상토고요. 요거는 이제 용토입니다. 용토는 피트머스라 그래가지고요. 유럽에서 쓰는
부엽토가 60에서 70%가 이게 함유돼 있다 그럽니다. 요거는 지금 용토기 때문에 피트모스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상토를 사시면 아마 요게 제일 앞에 있을 거예요. 이게 함유량이 제일 많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요 코코피드는 3개월이 있으면 부패를 하고요. 요 피트모스는 2년 정도 되면 부패를 한답니다. 3개월이 되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코코피드가. 그렇게 되면 썩으면서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면 그 가스에서 열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열이 발생이 되면 이 식물의 뿔이 있죠. 열이 가해지니까 뜨겁죠. 이게 화분 안에가 가스가 막 나오니까 뜨거워서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썩고 있는 거죠. 가스가 나와서 열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 퇴비 이런 거 분갈이 하실 때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퇴비가 안에서 발효 부패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 영향이 가고 이러니까 분갈이 하실 때는 퇴비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알갱이 영양제 이런 것도 나중에 활착이 된 다음에 한 달 지나서 그럴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이고 또 다른 길로 제가 빠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요렇게 나오면은 벌써 하면 생명이 다 한 거예요. 막 봄에 꽃은 모종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길러서 나오면 생명이 다 했기 때문에 부패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꽃을 사다가 가만히 놓고서 키우다가 보면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꽃이 어느 순간에 활짝 피다가 시들시들해가지고 가서 보면 밑에 뿔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탈탈 다 털고 분갈이를 합니다요. 답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화분을 사가지고 오시면 일단 이거를 뽑아보고 분해서 얘를 뽑아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흙이 좋고 분갈이를 안 해도 되는 건 꽃을 다 보시고 하셔도 되고 또 몸살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이제 분을 이제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용토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넣어서 할 경우에는 2년 정도는 분갈이를 안 해도 얘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또 2년 동안에 분갈이를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특을 사용해요. 저는 바특은 사용하면은 저기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안에 분갈이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용토를 넣어서 저도 사용을 합니다. 요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분갈이 하실 때 용토를 넣을 건가 바특을 넣을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분갈이를 얼마 만에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분갈이 할 때 믹스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답이 되셨을까요? 저도 오늘 저기 하느라고 조금 좀 아침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요.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려고 선물을 이렇게 협찬을 좀 받아왔어요. 어저께 그거 찍고요. 이렇게 아이고 예쁘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거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옥토 화분 20개 이렇게 협찬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 협찬이 다 되면 여러분한테 한번 공개를 하면서 나눔 드릴게요. 아주 그냥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돈키에서 받아왔습니다요. 1년 동안 아주 저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대신 제가 전해드립니다요. 한꺼번에 다 모아지면 여러분한테 한번 해드릴게요. 해서 빨리빨리 크리스마스 전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